송생각입니다. 오늘은 물체를 보는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사진을 하나 뒀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요거를 보실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여러분은 이거를 사실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빛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빛을 주게 되면은 저희 반 학생들과 롯데월드에서 찍은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빛이 있어야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고 물체도 볼 수 있는 거고 놀이공원에서 놀이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와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어두운 곳에 있는 물체는 빛이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빛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빛의 경로를 이용해서 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빛이 진행하다가 거울에 부딪히면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주변의 물체를 당연히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직접 쳐다보거나 아니면 빛이 이렇게 물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를 본다는 것은 광원의 빛이 눈에 직접 들어오거나 반사되어 들어오는 현상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원을 직접 보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광원이 뭐였습니까? 태양이나 전등, 촛불, 스마트폰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광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었고요. 그 중에 우리는 이 가운데 빛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겠죠. 가운데 빛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져나간 빛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광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광원이 있어야 됩니다. 광원 없이는 절대 물체를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요. 그 퍼져나간 빛 중에 일부가 물체에서 반사가 되겠죠. 이 반사된 빛이 바로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야지 글씨도 볼 수 있는 거고 물체도 볼 수 있는 거고 축구공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광원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반사가 되겠죠. 이 반사된 빛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광원을 보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광원에서 빛이 나온다. 그리고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온다?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고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온다? 눈으로 들어온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를 볼 때 광원을 직접 보거나 반사되어 들어온 빛을 보게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할 점은 굴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에 빛이 들어온 것이 다시 반사돼 가지고 굴절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발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이유인데요. 아이유가 지금 뭘 쳐다보고 있나요? 그렇죠. 촛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촛불을 쳐다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촛불은 우선 스스로 빛을 내고 있죠. 그 빛 중에 일부가 어디로 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눈으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유가 촛불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딸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유는 과연 이 딸기를 볼 수가 있을까요? 딸기는 우선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럼 주변에 빛이 필요한데 주변의 빛이 지금 다 막혀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유는 계속 물체를 관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위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은 이제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딸기에 반사됩니다. 이 딸기에 반사되면서 아이유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자 안에 딸기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광원이 아닌 물체는 광원에서 나온 빛을 어떻게 한다? 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면서 물체를 볼 수 있다. 제가 계속 알려드렸고요.
스마트 기기의 화면 가를 볼 때와 테두리의 나를 볼 때 빛의 경로를 설명해보자. 가는 광원이죠. 그리고 나는 광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기 전에 부모님 몰래 몰폰을 해보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봤을 때 화면만 보이지 화면의 테두리가 생각보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스스로 빛을 내느냐 안 내느냐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설명을 해보자면요. 가에서는 이제 화면에서 나온 빛이 바로 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나에서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나에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과정에서 책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해보자. 그러면은 책은 광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빛이 필요하죠. 창가 밖에서 오는 빛이나 전등에서 오는 빛이 반사되어야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외부의 빛이 책에 반사돼서 여학생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 촬영자가 모델을 보는 관점을 반사판과 연결하여 설명해보자. 태양빛이 반사판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이게 반사되면은 모델의 얼굴을 비추게 되겠죠. 이 모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환해질 때 이 빛이 또 반사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가 2번 일어나는 재미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요. 태양빛이 반사판으로 향해서 반사하면 모델이 환해진다. 그리고 모델에게 반사된 빛이 카메라 촬영자에게 들어오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편면거울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지금 똑같아 보이는 친구가 있지만 이 친구는 오른손을 들고 있지만 거울 안에 있는 친구는 왼손을 들고 있죠. 약간의 차이도 분명히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